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호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강 시간으로서 12번부터 2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중개행위와 타 개념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사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상의 원칙이나, 그렇죠, 위임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중개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유상, 자 이거 몇 자입니다. 않으며 유상의 원칙이다. 그렇죠. 중개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짜로 해줄 수 있자는 예외적인 이유고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2. 고용은 결과에 무관하며 지시에 의한 노무의 제공으로 보수를 받으나 중개는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그렇죠. 중개 완성을 해야죠. 거래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 대리는 법률 행위로서 본인이 특정되어 있으나 중개는 사실 행위로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한다. 맞습니다. 4번 현상 광고는 반드시 광고로 청약하며 광고에서 정한, 오타가 났네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가 있기 전에는 계약 성립이 불가능하나 중개는 광고에 의하지 않고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광고에 의하고도 할 수 있고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5. 도급은 일을 하도급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가 없지만 완성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일을 완성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중개는 중개 완성 의무가 있다. 중개 완성을 해야 돈을 받는 거지. 중개 완성 안 하면 돈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부동산 중개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민사 중개는 상행위 외의 행위, 부동산, 혼인, 직업 등을 중개하며 개별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맞습니다. 2. 일방적 중개는 일방적 중개를 일반 중개라고도 합니다. 일방적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맞습니다. 3. 매개 중개란 자료의 전시나 정보 제공 및 조언 등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중개이다. 매개 중개가 아니라 이거는 지시 중개를 말합니다. 지시 중개. 지시 중개를 다른 말로 전시 중개라고도 합니다. 전시 중개 또는 알선이라고도 하는데 자료의 전시나 정보 제공 및 조언 등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 중개. 그래서 X. 자, 그리고 매개 중개는 매개하는 거죠. 가운데서. 좀 매개 중개를 참여 중개라고도 합니다. 또는 중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개가 완성되는 중개를 매개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X. 4. 공인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말한다. 맞습니다. 5. 공동중개는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참여하는 중개의이다. 그렇죠. 매도 의뢰인이 매도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 매수 의뢰인이 또 매수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2인 이상이 참여해서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5.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곳을 고르니까 1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지시 중개와 참여 중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시 중개를 전시 중개 또는 알선이라고도 하며 지시 중개는 자료의 전시나 정보 제공 및 조언 등으로 중개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2번 참여 중개를 매개 중개 또는 중개라고도 하며 참여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개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시중개와 참여중개를 할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전시수수료와 중개보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주로 중개보수, 중개를 완성시킨 다음에 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은 지시중개 중심으로 조문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참여중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5번
부동산 거래의 지식이 많은 중개 의뢰인에게는 지시중개가 유리한 면이 많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미등기 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 이건 중개 가능합니다. 니은, 지상권 가능하고요. 법정 저당권,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법정 저당권 때문에 니은은 X. 디귿, 무허가 건물 가능하고요. 권리금, 법정 중개 대상물은 아니지만 중개는 가능합니다. 질권은 이거는 중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X. 리을, 지상권 가능하고요. 등기된 환매권 가능합니다. 공장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가능합니다. 5. 요 공장저당법하고 광업재단 저당법이 합쳐져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문이 좀 잘못 나왔지만 여러분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고요. 미음, 법정지상권. 자, 법정자 나와서 X. 특허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법정지상권과 특허권이 안 되기 때문에 X. 자, 지금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틀린 걸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아니라 니은, 디귿, 미음이 있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는 항상 틀린 걸 고르는지 맞는 걸 고르는지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꼭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전속 중개 대상물이 되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무등록 중개업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2. 비록 법정 중개 대상물의 격식을 갖추더라도 사적 거래가 되지 않으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사적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법정 중개 대상물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누구나 중개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외의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4번 법정 중개 대상물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2종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3종을 더하여 총 5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건 입간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건 법에서 정한 거죠. 토지, 건축물과 그 정착물,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입, 광, 공. 그래서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합니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 법정 중개 대상물을 일반인이 중개를 하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처벌을 받는다. 중개업을 할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중개를 하는 것 갖고는 처벌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X.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1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중 공시제도는 있으나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법적인 중개대상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자다가도 꼴떡 일어나서 외우고 토건, 입광고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먼저 어업재단 해당 없죠? 광업재단 해당 있고요. 광만운송사업재단 해당 없고요. 공장재단 광공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광공이 해당 없고 임모 해당이 있고요. 그러면 아닌 걸 고르니까 이럴 때는 꼭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기억, 디귿, 미음 2번을 고르라는 건데 꼭 긴 거 고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8.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러면 여러분 토건, 입광공을 떠올리면 됩니다. 토건, 입, 광, 공.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기역, 미채굴, 광물 맞죠? 해당하지 않고요. 니은, 온천수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 금전채권 예,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고요. 리을, 점유 예, 이것도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8번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나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주선항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찾으란 문제입니다. 1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붕,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미등기 상태의 건물과 건물은 건물입니다. 해당되고요. 두 번째.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중개는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법정 중개대상물은 아닙니다.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란 거 임목에 해당이 되죠. 전형적인 해당됩니다. 4.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획이 체결돼 아파트 분양권 중개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된 부동산, 저당권 잡힌 부동산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토건, 입간공은 머리에 두시고, 자, 광업재단. 지금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모두 몇 개인가? 광업재단 해당되고, 미채굴 광물, 이건 국유로 하잖아요. 안 되고. 자, 지상권 권리죠.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무주의 부동산 국유로 한다. 해당 없고. 선박 해당 없고, 분묘기지권 해당 없고, 가압류된 공장, 가압류됐어도, 가압류된 공장은 공장 재단으로서 중개 가능합니다. 상속된 토지, 자, 상속 대상은 안 되지만 상속된 토지 가능합니다. 자, 특허권은 해당 없고요. 실권도 해당 없고, 토지 일부의 임대차 가능합니다. 토지 일부만 임대차하는 것도 중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네요. 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이건 판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분양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현재는 사유지야. 다만 예정지인 거지, 현재는 사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이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돼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물로서 법정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4. 미등기 건물, 건물은 등기 있든 없든 다 해당이 되고, 5. 소유권 보존 등기란 수목 집단. 자, 임목공에 의해서 등기한 겁니다. 등기 등록을.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닌 걸, 볼 수 없는 걸 고르는 거니까 바로 다 오고 하나 X, 2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중개 가능하다고 같습니다.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정착물인 담장이나 축대 등은 토지의 부합 정도가 매우 강하여 명인 방법을 갖추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토지의 정착물이라 토지를 매매할 때 같이 가는 거지 그거만 따로 중개하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 명인 방법이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시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면 말뚝 같은 데 받거나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끈을 묶어놓고 밑에 누구 거니 입산 금지 뭐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거 다 명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상속 대상인 토지는 중개가 불가능하므로 상속된 토지 역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상속 대상은 중개 불가능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됐어요. 이미 개인의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
맞습니다. 중계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이 틀렸네요. 다 동글뱅이 하나겠어. 문제 틀린 걸 고르니까 2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강 시간이었고 12번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